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헌정사상 한 정치인을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비위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었나, 또 한 정치인을 둘러싸고 측근들이 모조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나,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입지적인 존재입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밝힌 최측근인 김용에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이 되자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또는 이제 이재명 한 명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대장동 일당에 이어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까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섰다면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들을 부린 몸통을 향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난 주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나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쳤지만, 만약 반대로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선에서 그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란 점에서 이재명으로 향하는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죠.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1차 조사 때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선고도 있었고 법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았죠.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의 1호의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번복해 이재명 측의 몫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회계사, 이렇게 3명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 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다만 김만배 혼자서만 아직도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만배만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밖에도 남욱 변호사는 다른 폭로도 이어갔는데요. 2013년 유동규 씨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는데, 유동규가 한 일식집에서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폭로였습니다. 유동규 씨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한 룸사롱에서 현금 7천만 원,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현금 9천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요. 이것과 관련해 재판장에서 검찰의 질문이 있었고, 남 변호사는 9천만 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유동규 씨가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 검찰이 돈을 준 해당 일식집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묻자 방도 있고 노래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받자마자 누군지 몰랐지만 돈을 전달하러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유 씨가 얘기를 했느냐라는 검찰의 추가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는데 형들로 생각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동규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진상, 김용을 가리켜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했는데요. 이날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유동규 씨에게 준 돈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대로 정진상과 김용은 묵비권과 적극 반박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때문에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정진상을 구속하면서 이미 이 둘을 정치 공동체로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꽤 큰데, 과거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과연 이러고도 이재명이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수많은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또 이재명은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고,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박 대통령의 문제로 발생한 것을 최순실 게이트로 가리려는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사범이라며 800억 원대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다 라고 독설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 수뢰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0년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검찰이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로 묶은 매물 액수는 592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감 전 최서원 씨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저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줄 일을 충실하게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드렸냐면요,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냈던 독설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란 의심을 받고 있죠. 경제와 정치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과 그 측근을 정치적 공동체로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과거 경제 공동체에 덫에 걸린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논리를 그대로 이재명에게 대입한다면 성남시의 시스템을 시장이 파괴하고 성남 시민들이 맡긴 통치 권한을 측근들에게 넘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사범이며 800억 원대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이재명의 논리는,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 원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만약 뇌물과 정치 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정진상과 김용선에서 그치게 된다고 해도 이재명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배임 혐의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인데요. 그 첫째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 참여를 왜 허용하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남 도계공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참여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던 토대가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분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1공단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무엇 때문에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렇게나 많은 특혜를 줬나, 이건 역시 이재명의 배임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영상 초반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정치인을 두고 이렇게나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의혹들 속에 정말 이재명이 모든 혐의로부터 무죄를 받고 살아남는다면 이건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의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을 비호하기 바쁜 민주당의 행태가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